라우터가 됩니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라우터. 그 다음에 플로팅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플로팅 스태틱. 자, 이 플로팅 스태틱은 스태틱 라우터에서 미리 어떤 다른 경로를 올려놓는 거를 써요. 근데 올려놓을 때 프레퍼런스 값을 조정을 해갖고 평소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란 라우터에서 10.3.3.0라는 이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가는 넥스톱이 10.1.1. 베스트인 10.1.1.2와 10.2.2.2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쪽 아래 루트를 타는 라우터인 스태틱 라우터 한 개만 갖고 있으면, 만약 얘가 죽어버렸다, 이 아래 라우터가 죽었다 그러면 위쪽으로 우회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입력하긴 뭐하니까 미리 입력을 해놓는데, 미리 똑같이 입력을 해놓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로드 분산을 해버려요. 평소에 이쪽으로, 베스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백업 패스를 만들면서 뒤에다 프레퍼런스를 200을 주면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프레퍼런스가 낮은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것만 라우팅 테이블에 나오고 프레퍼런스 200으로 된 거는 평소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낮은 게 죽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뭐예요?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오는 거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플로팅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백업 라우트 같은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는 명령은 뭐 show 라우트, 스태틱 라우트고요. 예. 그 다음에 알루에 특별하게 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P 체크라고 하는 그런 스태틱 라우트가 있습니다. CP라고 하는 거는 커스터머 프리마이즈 이퀴프먼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장치예요. 커스터머 어떤 장치인데, 자, 여기 보면은 아란 라우터 있잖아요. 아란 라우터에서 라우팅 태블을 만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오로지 이 장비 10.10.1.0라고 하는 이 장비가 살아있을 때는 이 스태틱 라우트가 의미가 있고, 없을 때는, 이게 없으면, 얘를 위한 라우팅이니까, 없으면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가 지금 뭐냐면, 이더넷이잖아요. 실제로는 여기 그림으로 보면 얘가 하나지만, 여기 이더넷에는 여러 놈들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죽었다고 해서 다른 이더넷이 죽는 건 아니고, 그거로 요 인터페이스는 어때요?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얘로 가는 라우터를 만들었는데 넥스트업을 1로 지정을 하고, 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라는 이쪽 인터페이스의 상황을 얘는 레포트를 못 받아요. 알 수가 없죠. 하나 또 한업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CP 체크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목적지 주소, 요놈이에요. 목적지 주소. 이게 꼭 얘하고 일치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 인터페이스를 계속 때려도 상관없어요. CP 체크라고 해서 그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 줘줍니다.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얘한테 계속 핑을 때립니다. 인터벌이 2초 간격으로 3번. 그러니까 6초 동안 반응이 없으면, 핑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 테이블을 내려버립니다. 예, 뭐 요런 특이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 토폴로지에서 이거 쓰시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핑이나 뭐 트레이스 라우트 하는 법 보여주고요. 참고로요, 스태틱 라우트 관련해서 알로는 뭐가 없냐면, 시스코는 어떤 숏룹을 방지하기 위해서 넥스톱 인터페이스와 그러니까 넥스톱 IP와 로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지정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되게 좀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항상 그 넥스톱하고 로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은 알루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나봐요. 내가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시스코의 넥스트홉과 로컬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그 기능은 알루는 없다. 자, 그래서 알루의 스태틱 라우팅 부분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라우팅 부분에 OSPF를 쭉 하죠. 네, OSPF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에요. 쭈루루 기능인데, 그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urgency link state forwarding 계속 얘기해놨던 겁니다. 네, 요것도 뭐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얘가 보면 요 그림은 각자의 라우터가 각자의 커넥티드로 연결된 또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 링크에 대한 정보, 그 링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코스트가 얼마다 이런 테이블을 이렇게 각자 하나씩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걸 계산한다는, 정보 교환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의 에어리아에 있는 모든 라우터는 한 에어리아에 있는 다른 모든 라우터의 링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각자가 전부 다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PF라는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SPF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면 R1도 이걸 가지고 있고 R3, R2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R1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이런 SPF 알고리즘 돌릴 때 여기 R1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루트가 돼요. 그래갖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R1에 대한 프로시저를만 얘기하는 거죠. R2도 똑같은 일, R3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R2일 때는 여기 R1 대신 여기 R2가 오는 거죠. R3일 때는 여기 루트가 누가 되는 거냐? R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모아서 각자가 자기 자신이 루트가 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각 네트워크까지의 룹이 생기지 않은 토폴로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SPF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루트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라우터 숫자만큼 루트가 나옵니다. OSPF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자신이 만든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집어넣게 되냐면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다 집어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토폴로지의 변화가 일어나면 즉시 그 내용들을 인접 네이버로 되어 있는 라우터한테 알리면 라우터는 자기가 받은 즉시 자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고 또 다른 인접 네이버한테 플러딩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SPF 알고리즘을 돌려서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을 각자 다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라우팅 업데이트가 하나가 그러니까 링크스테에 어떤 변화가 하나 딱 일어나면 전 OSPF 라우터한테 다 알려지고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이 일어나고 또다시 거기에 SPF 알고리즘을 전체 다 돌리고. 이게 문제가 전체가 다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전체가 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전체가 다 CPU 한 번 돌리고. 그러니까 OSPF는 한 에어리아에 지나치게 많은 라우터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얘네들이 계속 SPF만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이건 토폴로지 체인지 변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게 플로딩 동작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R1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R2, R3, R6한테 보내준다는 거야. R6, R2, R6, R7한테 보내주면 R2는 자기 거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연결된 네이버한테 계속 이어서 한 에어리아에 있는 전체적인 모든 라우터한테 다 알려주게 되고 또 그 받은 라우터들은 또 에크를 보내요. 야, 나 잘 받았다. 잘 받았다는 또 에크를 쪼르륵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크를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성이 있죠. 아, 내가 보내는데 제가 잘 받았다는 메시지까지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링크 스테이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걸 알리는데 이게 플로딩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낸 거를 다시 나한테도 돌아올 수도 있고 여기 R2 라우터 같은 경우는 R2는 내가 R1이 보낸 거를 갖다가 자기가 R3한테 보내다 나중에 또다시 그게 자기한테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 자체에 패킷 룹이 생길 여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라우팅 업데이트 쭉 일어나면 전부 시퀀스 넘버 1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딱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퀀스 넘버 2를 딱 해서 쭉 보내요. 그래서 일단은 R2 같은 경우 R7 같은 경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시퀀스 넘버 1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새로 온 게 시퀀스 넘버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도 업데이트하고 이걸 남한테 플로딩을 해주죠. 플로딩. 근데 예를 들어서 R7이 보내기 전에
요 패킷이 R2로 갔다가 R3로 갔다가 R5한테 이미 와버린 거예요, 먼저. 그러면 내가 시퀀스